세력 혹은 작전은 비윤리적인 매매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의 주식시장의 얘기. 작전 세력을 역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매매 방식. 논문 보면 전 또 재밌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세력과 작전. 되게 작은 종목들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나 뭐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물음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그 세력과 작전에 대해서 또 논문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세력 혹은 작전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은 뭐 기관 투자자랄지 외국인 투자자 혹은 뭐 개미들 중에서도 자금이 많은 슈퍼 개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액 개미 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매매 행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종목의 매집을 끝내놓고 이 종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헛된 희망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예컨대 차트를 굉장히 뭐 대박의 패턴, 뭐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뭐 봉의 배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저도 의도적으로 다듬어 놓는다. 의도적으로 그거를 아주 공들여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또 아니면은 뭐 호재 뉴스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가에 뭐 뿌린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종목에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면서 이제 종목의 그 주가는 많이 하락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둠의 주식시장의 얘기. 작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논문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작전에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난 작전인 걸 알지만 역이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또 실제로 그게 성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작전 세력을 역이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제가 면담했던 거의 절대 다수의 전업 투자자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작전이면 피해야지가 아니라 난 작전에 올라타서 남들과는 빠르게 더 나와버리겠다. 작전 세력을 역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매매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타를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만나뵀던 어떤 다른 증권가 직원분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작전 세력을 역이용하는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은 또 역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역이용한다는 게 어떤 식인가요? 저도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작전 세력을 역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들의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이미 파악을 하고 또 역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조금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면담했던 저희 매매방의 그 운영자 분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지금까지 입실하셨던 분들의 그런 매매 실적이 사실 좋지 않고 대부분 실패해서 퇴실하시는 수순을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전 세력을 역이용해서 투자 성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매매방에 출퇴근을 하면서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얘기라든지 혹은 기억에 남는 연구 대상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굉장히 좋은 면담을 해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매매방 역사가 한 10년 넘게 되는데 근데 그분께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오른손잡이이신데 왼손으로 그 마우스를 쓰세요. 주식 투자할 때는요? 네, 주식 투자할 때만 컴퓨터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시고 그리고 왜냐면 오른손으로 이제 빨리 번호 뭐라고 해야 되지? 번호 타자가 오른쪽에 보통 있잖아요. 종목이나 이런 거 가격을 매수가 뭐 이런 거 할 때 HTS는 또 번호로 이제 창이 막
네. 바뀌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빨리 이제 숫자를 눌러야 되고 왼손은 빨리 클릭을 눌러야 클릭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 네.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빨리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서. 네, 신속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분께서는 뭐 네. 단타 투자도 하시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중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논문의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맨 앞에 실패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게 숨겨져 있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패한 개인 투자자들은 왜 그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네. 요거에 대한 답은 찾으셨나요? 답이 사실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 그리고 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층위에서 사실 다루려고 역시 논문이라. 먼저 개인의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투자나 매매가 굉장히 좋게 말하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좀 현혹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10번 투자를 하면은 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또 크게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이제 수익을 본 매매가 아닌 그 나머지의 매매에서 네. 그 수익을 다 상회하는 정말 큰 손실을 보기 때문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실을 크게 본 이후에 네. 또 다시 매매를 했는데 또 수익을 얻어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굉장히 또 다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아주 그런 현혹적인 속성이 투자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제가 개인 전업 투자자분들을 연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하신 4050 남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매매방에 오시는 절대 다수가 이런 계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가정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으신 예. 분들이신데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개인 투자 말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재취업이나 자영업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다 네. 이제 그런 것도 해보시다가 오시게 된 분들이시고 예. 또 체력적으로나 뭐 성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계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사실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뭐 정년도 없이 할 수 있고 뭐 체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런 개인 전업 투자 혹은 개인 투자를 이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 처한 분들이라는 거를 조금은 그런 점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2030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이랄지 아니면 뭐 결혼과 출산 아니면 자녀 양육과 같은 인생의 과업이 많이 맞아요. 남아있는 분들이신데 사실 월급만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테크가 더 이상 뭐 선택이 아닌 뭐 필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네. 말도조차 너무 진부해요. 근데 아. 그런 진부함이 투자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도전과 투자를 네. 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지 자신들의 믿음과 실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네. 굉장한 기회가 또 왔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사실 많이 맞아요. 반복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런 위기를 통한 기회가 반복이 된다는 점을 굉장히 잘 간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놓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 네. 스로 탈바꿈하게 되는 아. 것 같고요.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기다려야 되는 것.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거를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게 되는데 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작전 세력을 역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매 수립을 자기 나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역설적이게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또 강조를 한다든지 등의 그런 다양한 전략을 세우면서 투자를 도전할 만한 것 혹은 뭐 해도 괜찮은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설명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설명이나 이들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의 설전, 그러니까 교수님은 개인 투자자들은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였고 김수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연구 이후에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우선은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초심자의 행운에 빠져서 그런 투자의 위험이나 그런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알아차리기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굉장히 그냥 개미이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바라보게 되고 왜 나와 같은 그런 청년 투자자 혹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중장년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아까 그 가족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기사 보니까 이제 오빠분이 펀드 매니저시라고 맞으세요? 이제 오빠분이 기관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신데 동생이 그 석사 논문 주제를 오빠 나 이렇게 잡았어라고 했을 때 반응은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지금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엄청 유명하게 막 돌아다녀서.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와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오빠랑 잘 이야기를 안 나누는 사이신 걸로. 네. 그리고 아버지랑도 잠깐 그냥 아버지랑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도 개인 투자의 그런 실패 위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을 부정하거나 여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거를 조금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실패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시고 조금 더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 오늘 너무 재밌게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